네, 라이브인의 또 하나의 순서죠. 한겨레 21의 커버 스토리를 다루는 2NE1 시간입니다. 늘 만나오던 2NE1. 이번에는 거센 민주화 시위가 계속되는 홍콩에 다녀오신 한겨레 21 이재호 기자를 위준영 PD가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홍콩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 강제 송환 반대 반송중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위를 취재하기 위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우산은 우산을 낳았다. 네. 2014년에 그 홍콩의 행정장관에 대한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우산 혁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직선제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 정부가 개입해서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미완의 우산혁명이 다시 시민들을 우산을 들게 했다. 시위 현장은 굉장히 격렬하고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고요. 무력 시위가 됐다가 이제 너무 무력 충돌이 세지면서 좀 평화 시위로 가자, 이렇게 계속 완급이 조절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8월 12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국제공항 점거 농성을 했는데 그 하루에 이제 비행편이 다 정지가 됐어요. 그 상황 때문에 평가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시위대가 이제 우리 평화 시위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시위를 갔었던 8월 24일 토요일 날 다시 깨졌습니다. 그 경찰서 앞에서 이제 화염병이 날아들었고요. 시위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위대도 좀 이거를 좀 더 강하게 나가야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우산혁명 같은 경우도 평화 시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평화 시위를 통해서 바꾸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무력 시위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니까 경찰도 무력 진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5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요. 시위대가 반송중 시위의 원인이 됐던 그 강제 송환법 완전 철회가 첫 번째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시위대를 폭동으로 규정한 것을 철회할 것, 그리고 지금 체포된 사람들에 대해서 다 석방하고 기소를 중지할 것, 그리고 경찰이 강경 진압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좀 문제가 있다, 누가 이거를 지시했는지를 알아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조사할 독립기구를 이제 만들자는 게 4번째였고, 마지막이 이제 직선제, 아까 말씀드렸죠, 우산혁명 때 이제 관철되지 않았던 직선제를 이제 하자, 이게 5가지 요구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직선제다. 나머지 4가지 다 버리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이 민의가 집결됐을 때 직선제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관철을 시켜야 한다라는 간절함이 지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떠나려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홍콩 역사에서 이민자가 늘어나는 순간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거를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1989년 저기 중국 천안문 사건 때, 이 사건을 이제 바라보던 홍콩 시민들 100만 명이 그때 거리로 나왔어요. 이미 그 당시 결정이 돼 있었거든요. 1997년에 이제 홍콩은 중국에 돌아간다라는 게 결정돼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에 돌아가면 우리의 미래가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지금 보도를 찾아보면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일시에 홍콩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97년에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그 당시에도 좀 빠져나가게 돼요. 그리고 2014년도 이제 직선제 요구가 좌절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민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그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민을 결심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 기사에 소개했던 제타와 나탈리 부부의 가족 사진, 이들은 이제 대만으로 이민을 결심했는데요. 이 가구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이 가족들과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던 것은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볼 수 없었던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홍콩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한국의 언론들이 다루는 내용, 주된 내용들은 시위에 참가하고 이 홍콩의 현실을 바꿔보겠다라고 굉장히 적극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많은 수가 이제 그 인터넷 보면, 기사 보면 댓글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기사는 반쪽짜리다. 왜냐하면 그 반대편에 이민을 결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그레이 존이라고 해서 싸우지도 않고 이민을 결심하지도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홍콩을 입체적으로 그려보자라고 했던 거고요. 그 제타 가족들을 통해서 들었던 거는, 이 이민을 결심하는 사람들은
좀 더 복합적으로 이 상황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홍콩의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홍콩의 젊은 세대들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취업을 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중국 사람들의 이제 이민 정책, 홍콩으로 이주 정책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중국 공산당 정부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홍콩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곱게 보이지 않는 거죠. 홍콩은 집값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첫 번째로. 집값이 굉장히 비싸고 제가 이번에 가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저도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그 신혼집을 구하고 있어서 집값에 너무 이제 위축돼 있었는데 홍콩을 갔다 오면서 되게 서울의 상황을 되게 이렇게 감사하게 됐어요. 홍콩만큼은 비싸지 않다. 그러니까 홍콩은 20평이 안 되는 아파트가 월세가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공공임대주택도 많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홍콩 사람들은 신청을 하면 6년, 7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 임대주택이 들어가는데. 하지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신청을 하면 1, 2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좀 배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국에서 법적으로 홍콩으로 보내는 사람이 매일 1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으로 환산하면 한 4만 5천 명 정도가 되는데 매년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홍콩과 중국이 분리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교통이라든지 뭐 시설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이를 잇는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홍콩에 세금이 쓰이거든요. 자신이 낸 세금, 일을 해서 낸 세금이 이제 중국 공산당 정부에 의해서 이제 쓰게 되는데 좀 투명성이 떨어지거든요. 중국 정부 세금 운영이라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불만이 있고 그런 게다가 이제 업체를 선정하는데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데 중국 본토 업체가 많이 쓰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해도 중국 공산당 정부와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직선제는 결코 관철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어떤 홍콩이라는 사회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우리는 이 현상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 떠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어쨌든 홍콩 사람은 중국 사람에 밀려서 2등 시민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 1997년 반환 이전에는 이제 영국 시민에 밀려서 2등 시민이었지만 중국이 오면 결국 우리는 계속 2등 시민으로 남을 것이다. 어차피 우리가 2등 시민이 될 거라면 차라리 이주해서 뭐 정치적 자유가 있는 곳에서 차라리 2등 시민으로 살자. 이런 목소리가 되게 절박하게 들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이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었는데요. 굉장히 이제 간절하죠. 그리고 좀 젊은 사람들의 구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젊은 사람 비중이 높아요. 일단 거기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세대 간의 일단 갈등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시위에 참가하는 젊은이들의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약간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본토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이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면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체념하는 정서가 부모들에겐 있고 일단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안전을 가장 중시합니다. 부모들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중국 공산당 정부를 거슬러서 화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뭐 안전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투표권이나 자유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그 분들과 다르게 자녀들은 홍콩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홍콩 사람이다. 중국 사람과는 다르고. 그래서 이제 홍콩에 이하를 붙여서 홍콩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우리는 홍콩어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홍콩이 독립이냐? 중국과 떨어진 홍콩이냐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또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독립까지 주장하는 건 아니다 아직까지.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자결권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만약에 그 독립을 할지 안 할지조차도 홍콩 사람들에게 투표로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보면 홍콩이 저희 한겨레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홍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홍콩 97년 이후에 홍콩의 시스템을 쫙 중국으로 이제 빨아들이면서 경제 발전에 좀 밑거름으로 삼는 게 있었는데 그런 민주화에 대한 어떤 홍콩 시민의 열망을 좀 중국 정부가 경제 발전에서 했던 것처럼 좀 평화롭게 변증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